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광지로 알려진 그 땅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감금, 폭행, 인신매매,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온라인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한 범죄 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목숨을 잃거나 협박당하고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외교부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캄보디아 현지 수사 당국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 즉 현지 경찰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미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 효과를 입증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의 주권과 법 집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이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캄보디아 내 일부 권력층이 범죄 조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찰이 직접 현지에서 조사에 착수할 경우 그들의 비리와 커넥션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밀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외교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어떤 외교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다시 전달했고 동시에 국내외 언론을 통한 여론 압박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 즉, 그동안 캄보디아에 제공되어 온 공적개발, 원조 ODA와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캄보디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들의 상위권 원조국이자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끊긴다면 사회기반 시설부터 보건, 교육, 디지털 인프라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빠르게 주변국에 전파되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이 연달아 한국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이들 국가 또한 온라인 불법 조직과 인신매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이미 자국 내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한국과의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추진하는 초국경 범죄 대응 체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캄보디아는 점점 외교적 고립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비판을 피하던 캄보디아가 이제는 오히려 동남아 내부에서 문제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한국 정부는 한 단계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 더 이상의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금융당국도 움직였습니다. 국제범죄 네트워크에 연루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암호화폐 거래, 제재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제재에 가까운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캄보디아 내부뿐 아니라 국제 언론들도 연일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공영방송 PBS는 한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며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동남아 전역의 범죄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표단 역시 최근 회의에서 캄보디아의 무책임한 태도가 영내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체계에 동의하며 범죄 조직의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결단이 아세안 전체의 의제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닌 정의 실현을 위한 다자 공조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일부 정부 인사들은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심각한 경제난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논조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주요 주변국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캄보디아와의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 언론은 한국의 대응은 강인함의 상징이며 캄보디아는 이제 국제적 신뢰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 수준을 넘어 정의로운 행동을 주도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국세청이 공동 TF를 구성했고, 캄보디아 현지에 근거지를 둔 불법 기업 및 관련 인물에 대한 제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행 중이던 캄보디아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과 함께 추진되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였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 지원만 보류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닙니다. 신뢰 없는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한국의 분명한 메시지이자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주목했습니다. 태국의 정치 전문지는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명예보다 우선시했다고 평가했고, 호주의 여러 매체들도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동남아 질서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칭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국민보호 중심의 외교 원칙은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모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힘의 외교가 아닌 신뢰의 외교를 구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이 결국 국가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대응은 때로는 불편함을 동반하더라도 결국 더 큰 신뢰와 존경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 정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가 어디까지 국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그 어떤 외교적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응은 과연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혹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